자바스크립트 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밑에서 두 번째 박스 한번 보세요. 매스.랜덤 해서 원래 이제 랜덤 메소드는 0.0 이상 1.0 미만의 실수값을 난수로 발생시켜주는 메소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값을 곱해주면 이게 이제 0.0 이상이기 때문에 0부터 이제 그 지금 곱하기 해주는 숫자 빼기 1 그러니까 9까지죠, 그죠? 9. 얼마 이럴 때로 해서 이제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이 설명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설명도 완벽하게 이렇게 맞는 설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설명은 자바 시간에 했던 그 설명이 맞는 거고, 여기서 보면 어떤 이 랜덤 값에다가 곱하기 10한 결과를 내시면 10이라는 값은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오죠. 10이라는 값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0부터 9. 그 얼마 이제 소수점 나오는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아래쪽에 이제 보면 설명이 이제 매스.랜덤 이용해서 0부터 10까지 정수로만 난수를 반환하려고 한다. 그래서 매스.플로우, 자 플로우라는 걸 이제 이용을 해서 결과를 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플로우라는 게 이제 바닥값을 이제 구하는 건데, 이때 이제 곱하기 할 때 10이 아닌 11로 곱해줘야 되죠. 11로 이렇게 주셔야지 0부터 10 이제 그 앞에 이제 소수점을 제외한 정수값이 0부터 10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밑에 이제 0부터 10까지 난수를 발생해서 소수점 계산하는데, 이때 이제 매스 이제 객세 이제 플로어 메소드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함수 쓸 때 플로어를 쓰느냐 실링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플로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거기 이제 매스.랜덤을 이용해서 120에서 150 사이의 난수를 정수로 발생을 시키려고 한다고 했을 때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안쪽에 있는 매스.랜덤에 거기 보면은 곱하기 3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0에서 30 사이 이제 정수값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요. 예. 여기서 이제 120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0이라는 게 시작값이죠. 시작값. 예, 시작값. 그래서 120부터 해서 이제 그 150까지 이제 숫자를 만들어주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97페이지에 그 난수를 발생하여 원하는 구간 정수의 값 구하기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공식을 이렇게 이제 지금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스.랜덤 다음에 그 최대값 빼기 최소값 더하기 1 우리가 이제 원하는 최대값 빼기 최소값 더하기 이제 1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더하기 최소값을 하면 된다. 근데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자바 할 때 그 지금 이제 그 곱하기 해주는 숫자를 우리가 이제 몇 개의 랜덤 값을 구할 것인지 개수 n으로 보고요. 더하기 해주는 숫자는 스타트 값, 그렇게 이제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해서 난수 값을 발생을 시키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그 97페이지 그 소스에 22번 한번 보십시오. 가위바위보 여기. 자, 요거 있죠. 요겁니다. 여기서는 플로어 사용하지 않고 실링을 사용했죠. 실링 천정값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메소드를 플로어를 쓰느냐 실링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는데, 요 실링을 쓰게 되면 이렇게 3이라고 곱하기 줬을 때 1, 2, 3으로 시작하는 실수값이 나오죠. 1점 얼마, 2점 얼마, 3점 얼마 이렇게 3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실링에 쓰면은
다시. 예. 실링을 쓰면은 1, 2, 3이라는 정수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플로우를 쓰게 되면 0, 1, 2라는 정수를 만들어 주죠. 예. 그래서 요거는 자바 시간에 요거 이제 설명을 이제 랜덤 값 해가지고요 출력한 다음에 그 과정을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죠. 예. 그래서 요거 예. 그래서 뭐 요 실링을 넣었을 때 다음에 플로우를 넣었을 때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요거 실행했을 때 요 실행은 Alt LO 하시면 되죠, 그죠? 예, 실행했을 때 결과가 가위바위보 게임인데 내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 아니라 가위바위보를 맞추는 게임이죠. 그래서 가위바위보 중에 사람이 가위바위보 중에 이제 컴퓨터는 뭘 낼 것이다라는 걸 이제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가위를 낼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위 디폴트 값으로 확인하면 예, 컴퓨터도 가위를 냈어. 그러면 이제 잘 맞췄다 이런 거고 세로 고침 F5번 눌러가지고요. 컴퓨터가 보를 낼 것이다. 예, 자, 보를 낼 것이다. 해서 확인했을 때 컴퓨터는 주먹을 냈죠. 예, 요거는 이제 글자 틀린 거고 주먹을 냈죠. 저는 보를 낼 것이다 했는데 주먹을 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은 자, 요런 이제 게임이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을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입력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임의에 이제 다른 글자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프로그램 하실 때 응용 하실 때 이제 참조할 수 있는 코드가 이 부분이에요. 다큐멘트 라이트 안에 보시면 이미지 태그 사용하는데 원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코드에서 랜덤 값이 이렇게 1, 2, 3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 랜덤 값을 이용해서 매스 언더바 이미지 언더바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매스 이미지 언더바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고 3일 때인데 이게 이제 묵집합니다. 이렇게 가위바위보 이미지예요. 그래서 요 랜덤 값하고 어떻게 문자를 연결을 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 응용하시면 슬라이드 쇼 하는 거 있잖아요. 슬라이드 쇼. 배너 이렇게 첫 번째 장부터 왜 광고 하는 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해서 하나씩 슬라이딩 하잖아요. 그죠? 그 슬라이딩 할 때 만약에 이미지가 10개야. 그러면 순서대로 여기 들어오는 숫자를 1부터 요 컴이죠. 요 숫자를 1로 바꿔서 이미지 출력했다가 이 다음에 일정 시간 흐른 다음에 2로 바꿔서 출력하고 또 시간 되면 3으로 바꿔서 출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까지 출력을 하면 다시 로테이트 시키는 거죠. 요 값을 1로 다시 바꿔서 처음 이미지부터 다시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 쇼 같은 거 도 이제 요런 이제 코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타이머 코드는 안 들어가 있는데 타이머 코드를 이제 넣게 되면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해볼 거는 배열 관련돼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배열 처리하는 거. 자, 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배열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배열은 값을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게 배열이죠. 변수는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개념은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좀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면 자바 언어는 데이터 타입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데이터 타입 안 맞으면요 그냥 오류 띄워버리죠. 어떤 변수라든지 배열의 타입하고 실제 이제 거기에 이제 저장되는 데이터의 타입이 리터럴로 이제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 오류를 띄워버립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안 그래요.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배열에 다 때려 넣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머가 개발할 때요, 예, 그렇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냥 어떤 저장소로서 데이터 타입이 뭐든 상관 안 해도 돼. 그냥 나는 저장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쓸 거야. 이것만 하시면 돼요. 예, 코드상에 그것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타입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타입 때문에 오류날 일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배열 객체,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걸 이제 배열을 만들어 쓰는 이제 방법, 코드를 이제 보셔야 되잖아요. 99페이지 상단 한번 보세요. 99페이지 상단 보시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은, 예, 우리가 아는 그 배열이에요. 배열인데 값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개가 있고요. 여기다가 값 여러 개를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인덱스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 0번,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배열은 인덱스가 함께 사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덱스 사용해서 배열의 특정 위치의 값을 읽을 수도 있고, 배열의 특정 위치에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99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 보시면은 0번 인덱스 위치에, 예, 숫자 1이 들어가 있고요. 1번 인덱스 위치에는 뭐가 돼서 2박사,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2박사, 2박사라고 해서, 예,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2번 인덱스 위치에는 또 숫자가 들어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3번 인덱스 위치에는 연구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인덱스 위치에는 서울이 들어가 있죠. 예.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 데이터 타입을 구분 없지요. 그냥 배열에다가 막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 예, 예, 섞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열을 선언해 줄 때, 자, new 다음에 array라는 키워드, 이게 이제 뭡니까? array라는 게 생성자 함수겠죠. 근데 이 array도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내장 함수입니다. 내장 객체입니다. 그래서 요 array라는, 예, 요 생성자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배열을 지금 만든 거예요. user info라고 하는 참조 변수에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배열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user info라는 참조 변수가 배열의 이름으로도 씁니다. 인스턴스 이름, 배열의 이름으로도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자, 99페이지 가운데 그 기본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이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니까 좀 밝은 색으로 해서, 첫 번째 1번 보시면, 자, 배열을 만들 때 var 다음에 참조 변수, 참변이라고 할게요. 참조 변수가 오고, 대입연산조 오고, 그 다음에 new 키워드 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 array인데 A자가 대문자입니다. 자바스크립트도 대소문자 구분해요. 그래서 대소문자 틀리면 오류 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array 객체를 만들 때,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형식으로 array 객체를 만들어서, 예, 참조 변수에 할당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객체를 만들 때, 자, 배열 객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예, 배열 객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할 때는 요, 예, 요 부분이죠. 예, new 다음에 array, 자, 생성자 함수 호출할 때 여기다가 값을 콤마로 구분해서 값 목록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안에, 자, 나열된 값 목록으로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배열 객체를 이제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 대괄호를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 대괄호 안에다가 값 목록, 예, 값 1부터 해서 값 2, 요걸 이제 값 목록이라고 합니다. 값 목록. 예, 콤마로 구분해서요, 대괄호 안에다가 값 목록을 이렇게 주시면은 이걸 이제 배열로 만들어져요. 예. 요게 이제 리트럴이라고 하고, 배열 리트럴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배열이 가지고 있을 값을 대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넣고 요걸 이제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배열로 만들어져서 배열 개체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참조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이제 그 인덱스를 사용해서 값을 이제 집어 넣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9페이지 그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D라는 배열 이름이죠. 참조 변수 이름입니다. 배열을 만들어서 값을 집어 넣을 때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써서 0번 인덱스에 30을 넣고 1번 인덱스에 따르릉을 넣고 2번 인덱스에 true를 넣고 그래서 타입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자바스크립트는 타입 같은 거 안 봅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값을 전 넣는 방법이 있고요. 배열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인덱스로 값을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읽어오는 것도 같은 타입, 같은 형식입니다. 인덱스 사용해서 읽어오시면 되고, 자, 방식 2, 3 이렇게 해서 배열 개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위에 제가 형식 설명드리면서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0페이지에 보시면 배열 개체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는 방법은 변수 배열 개체죠. 배열 개체의 이름 참조 변수 뒤에다가 대괄호를 붙이고 인덱스 번호를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어떤 값을 읽을 때 인덱스를 쓰시면 된다. 그래서 요 예제를 바로 읽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실습하는 시간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실습 시간 따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리고, 여기 array 오브젝트 1이라고 하는 예제고요. 자, 실습 시간 따로 드릴게요. 자, 설명 제가 먼저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바로 볼게요. 보면은, 자,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다가 값목록을 주시면 되는데, 이 값목록에 나오는 값의 타입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타입이 다 다르더라도 요걸 배열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array라는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30 따르릉 그 다음에 true. 그래서 요거는 넘버 타입이고 요거는 스트링 타입이고 요거는 뭡니까? true니까 불리언 타입이죠. arr이라는 참조 변수가 요는 이제 이 배열의 참조 값을 이렇게 이제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자, 출력문에 자, 배열값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자, AR0, 1, 2 이렇게 나오고요. 이 배열의 값을 꺼내서 출력할 때는 제일 앞에 이제 0번 인덱스, 그 다음에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이렇게 이제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배열에는. 그래서 요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값을 가져온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ARR이라고 하는 참조 변수, 이게 배열의 이름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대괄호를 붙이고 인덱스를 넣으면 배열에서 값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인덱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배열하고 반복문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에 요 카운트 변수 i, 요 조건식,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에 사용하는 요 i를 배열의 인덱스 이제 변수로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해서 이 배열의 크기가 많이 크더라도 요 패턴만 사용을 하면 배열 안에 있는 값을 다 접근을 해서 출력도 하고 뭔가 계산도 하고 뭐 입력도 하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배열을 사용할 때요 확장된 폼을 쓸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ARR이라는 여기 이제 배열 이름이고요. 참조 변수고, 그 다음에 이제 in이라는 키워드를 가운데 넣고요. 요건 자바에서는 이제 콜론을 사용했죠. I 요게 이제 배열에서 값을 하나 끄집어내서 저장할 변수입니다. 변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된 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배열의 이 값을 다 읽어서 이 요소의 개수만큼, 배열의 개수 크기, 요소의 개수만큼 포문을 반복하고 종료해야 될 경우에 이런 형식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실제 여기서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가져와요. 예, 요 0번, 1번 인덱스. 그러니까 값이 있으면 이 배열 안에 값이 있다는 거 확인하고요. 있을 경우에 이 값이 있는 위치에 인덱스 값을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인덱스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바하고 좀 다르죠. 예, 자바의 이제 확정 포문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을 접근한 다음에 값을 뭐 처리하거나 뭐 연산을 하거나 뭐 출력하거나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배열에 관련된 거 Alt LO 해서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자 실행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된 값을 그대로 출력하기 위해서 요 제목 H3 태그 사용했네요. H3 태그 사용해서 제목 출력하고 0번, 1번, 2번 인덱스 위치에 있는 어레이 AR 배열의 값을 차례대로 출력을 했습니다. 예, 줄을 바꾸기 위해서 BR 태그 같이 출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폼을 사용해서 출력하는 경우죠. 예, 똑같은 건데, 자, 요 똑같이 이제 H3 태그 사용해서 제목 출력을 하고, 자, 요 부분 출력할 때 이제 폼을 사용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쪽은 이제 확장된 폼을 사용해서 출력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1페이지에 보시면 이 배열 객체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 기능들이죠, 기능들. 예. 그래서 다양한 배열과 관련해서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될 때 그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1페이지에 그 보시면 조인부터 해서요, 랭스 이제 조인부터 해서 요 언시프트까지는 메소드죠. 배열 객체가 쓸 수 있는 메소드들이고요. 랭스는 속성입니다. 속성 필드. 예. 그래서 배열의 요소 그 배열의 길이 값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예제를 하나 볼게요.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join, reverse, sort, slice, splice, 그다음에 concat, pop, push, shift, unshift 메소드 하고요. length라는 요 이제 속성하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예제가 102페이지에 array object 2 부분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실행해 보시면 Alt L로 해서 메 보시면 화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요거는 밑에 보시면 document.write라는 메소드를 쓰지 않았어요. 다큐먼트 객체 write 메소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 창에 이렇게 노출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일단 요 소스 설명하면서 뭔가 있는데 이거 확인 어떻게 합니까? 요거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F12번 눌렀을 때 요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 보면 콘솔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onsole.log라는 게 콘솔 창에 요 결과를 출력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콘솔 창에 이렇게 이제 출력되어 있는 값을 확인을 할 거고요.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자, 요거 이제 이게 이제 배열 리터럴이죠. 그 문자열인데 문자열 과목록을 사당, 교대, 방배, 강남 4개의 문자열이죠. 콤마로 구분된 문자열 값인데 과목록인데 대갈로로 이렇게 값써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변수 선언해 줄 때 바 붙이고 그죠? 요거 이제 ARR 언더바 1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건데 요 뒤에 있는 요 형식이 배열 만들어 주는 형식이죠. 그래서 배열을 요 사당, 교대, 방배, 강남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할당해 주는 거죠. 여기 이제 참조 변수, 인스턴스, 이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R1이라는 배열이고 안에 0번 인덱스에는 사당, 1번 인덱스에는 교대, 2번 인덱스에는 병배, 3번 인덱스에는 강남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똑같이 밑에 AR 언더바 2라는 또 배열도 만들어주죠. 자, 0번 인덱스 신사, 1번 인덱스 압구정,
3번, 2번 인덱스는 옥수. 요런 이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배열 두 개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배열을 만들 때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간 목록으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여기 이제 대입문이 나오고요. 자, 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대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 배열 이름이 나오는데, ARR 언더바 1. 그죠? 예. 요 참조 변수죠. 배열을 여기 이제 대입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조인이 있고요. 다음에 이 조인이라는 메소드에, 자, 속을 안에, 자, 빼기입니다. 빼기. 예. 빼기를 문자열로 이렇게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조인을 실행을 하고 결과값을 리절트에다가 저장을 했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console.log, 자, 콘솔 창에 로그 값으로 이제 출력할 때는 이렇게 console.log를 씁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제에서 다뤘던 document.write 메소드 있죠. 그거는 브라우저의 내용창에 출력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용창이 출력할 건 아니고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실행했을 때 요 콘솔 창, 예, 콘솔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실행하시려면 예, 콘솔을 .log 해서 로그 메소드 사용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 이제 콘솔 창에 출력할 때 console.log 메소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리절트 값을 예, 출력해라, 콘솔 창에 출력해라 하면 사당 빼기 교대 빼기 하이픈이죠. 하이픈 방배 빼기 나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 조인이라는 거는 앞에 요 메소드 설명에 조인이, 자, 조인 안에 이제 연결 문자를 주면 배열 객체 데이터를 연결 문자 기준으로 한 개의 문자형 데이터. 그래서 우리 교재는 문자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문자열, 답에서는 스트링은 문자열 타입이라고 하죠. 그죠? 문자열 타입으로 만들어서 저장해 주는 거예요. 스트링 타입. 그죠? 예.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 둘, 셋, 네 개의 값을 배열해서 다 가져와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드는데 요 값과 값 사이에다가 문자열 연결할 때 요 빼기 기호를 쓰는 거예요. 빼기. 빼기 기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은 concate이라는 메소드를 쓰는 건데 ARRE 요 배열에서, 자, 자, concate이라는 메소드를 쓰죠. 매개 변수 값으로 ARR 언더바 2, 예, 배열을 넘겨주네요. 자, array 1. concat array 2. 이게 무슨 뜻이냐? concat, 예, 메소드 그 앞에 설명 보시면 두 개의 배열 개체를 하나로 결합한다 그랬죠. 예, 두 개의, 자, 배열 개체를 하나로 결합해 주는. 그래서 요 첫 번째 배열과 예, 두 번째 배열을 하나로 만들어서 여기 이제 리절트에다가 예,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확인은, 자, 여기 이제 삼각형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 자, 여기 0번 인덱스 위치에 사당, 1번 인덱스의 교대, 2번 인덱스의 방배, 3번 인덱스의 정남,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인덱스의 신사, 그 다음에 5번 인덱스 압구정, 6번 인덱스 옥수, 이렇게 하나의 배열에 랭스가 7인 하나의 배열 형태로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console.log 리절트 하면 이렇게 콘솔 창에 결과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배열 형태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배열의 요소를 하나의 배열 객체에 담아서 하나로 만든 다음에 리턴 해주는 게 concate입니다. 배열 연결, 예, 배열과 배열을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리턴 해주는 게 concat 메소드가 이제 하는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요 슬라이스. 자, 그 다음 요 슬라이스 결과는, 자, 위에 이제 사당, 교대, 방배, 강남이 있는데, 자, 요 배열, 예, 어레이 1에, 자, 어레이 1에, 예, 슬라이스를 쓰죠. 자, 슬라이스 형식 보시면은 앞에 101페이지에 보시면 스플라이스가 있고 슬라이스가 있는데 슬라이스 보셔야 돼요. 슬라이스 보면 인덱스 1, 인덱스 2, 이렇게 인덱스 1과 인덱스 1이 어떤 배열이 있으면 배열의 부분, 예, 부분 값을, 긴 배열이 있는데 그 긴 배열 내용 중에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부 값만 가져올 때, 배열의 일부 값만 배열로 가져올 때 쓰는 게 요 이제 슬라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에 보면 배열 객체의 데이터 중 원하는 인덱스 구간만큼 잘라서 배열 객체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AR1에서 슬라이서 1,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0이고 1이고 2고 3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인덱스 1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이제 스타트죠. 스타트 첫 번째. 그다음에 3이죠. 여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시작값이고 여기 이제 시작이고 여기 끝값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 중에 이제 요런 게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많은데 그 1에서 3까지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요 1번 인덱스부터 3번 인덱스 교대 방배 강남까지 요 배열 내용을 추출해 가지고 배열 형태로 리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 3이라는 인덱스에 빼기 1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3을 넣으면 이 3번 인덱스 앞까지 추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 인덱스 요 1부터 해서 요 3을 넣었잖아요. 그죠? 3 빼기 1 하면 2죠. 그래서 1에서 2번 인덱스까지 그러니까 3번 인덱스 앞까지 그 두 번째 요 끝 인덱스에 빼기 1 그러니까 이제 끝 인덱스 앞까지 요 교대 방배 요거만 추출을 해서요 배열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대 방배만 이렇게 이제 배열로 리턴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리졸트에 요거 이제 console.log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ort 정렬이죠. 정렬. 그래서 앞에 이제 101페이지에 sort 자 정렬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인데 설명에는 배열 객체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은 작은 값을 앞에 두고요. 큰 값을 뒤에 두죠. 작은 값을 먼저 출력하고 큰 값을 뒤에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sort 자 보면 ARR1 배열을 점 sort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글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자를 들어가 있으니까 가나다 순이 되겠죠. 기억 들어있는 게 강남이 제일 앞에 오겠죠. 가나다라 마바사 해가지고요. 또 강남 교대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니은 없으니까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있잖아요. 그죠? 방배 사당이 제일 뒤에 오겠네요. 여기 보세요. 강남 교대 0번 인덱스 위치 제일 앞에 오는 게 강남 그 다음에 교대 그 다음에 오는 게 방배 그 다음에 사당 배열 안에 이렇게 소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이렇게 이제 console.log 해서 로그 창에 출력을 해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준 이 값 목록 요 순서하고 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강남, 교대, 방배, 사당 이렇게 이제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소팅이 됐다는 거죠.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 이거 오름차순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리버스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배열 객체가 쓸 수 있는 메소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리버스는 뒤집는 거잖아요. 그래서 101페이지에 리버스 설명 한번 보시면은 리버스는 배열 객체의 데이터 순서를 거꾸로 1등을 꼴찌로 만들고요. 꼴찌를 1등으로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뒤집어주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여기 보면 신사 지우고 보면은 어레이 2에 자 리버스라는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하면 2에 요 신사 압구정 옥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 리버스 실행한 다음에 로그 메소드상에서 출력을 해보면 콘솔창에 콘솔.log 해서 출력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0번 인덱스 위치에 원래 신사였는데 뭘로 바뀝니까? 옥수. 옥수가 원래 2번 인덱스 위치에 있었죠. 그 다음에 압구정. 압구정은 딱 가운데 위치잖아. 그죠?
그래서 신사를 뒤로 보내고 옥수를 제일 앞으로 이렇게 그래요. 옥수 그다음에 압구정 신사를 제일 뒤로 보냈으니까 뒤에 있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놈은 제일 뒤로 보내고 제일 뒤에 있는 놈은 제일 앞으로 보내고 뒤집어 주는 거예요. 순서를. 그죠? 신사 압구정 옥수를 옥수 압구정 신사 자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거 이용하시면요 배열을 정렬할 때요 요 소트가 오름차순 정렬이죠. 오름차순 정렬해 주는데 내림차순 정렬하고 싶을 때 따로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오름차순을 한 상태에서 리버스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림차순이 되는 거예요. 값이 오름차순이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어 배열에. 이거를 리버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일 큰 값 이 7 여기 오고요. 그 다음 큰 값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제일 작은 값이 제일 뒤로 오고요. 제일 큰 값이 제일 앞으로. 여기서 큰 값 작은 값이 아니라 사실 위치입니다. 위치. 제일 앞에 있는 게 제일 뒤로 가고 제일 뒤에 있는 게 제일 앞으로 오고 서로 이렇게 다 자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소트라는 메소드를 쓰면 이제 오름차순 정리가 자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되는데 내림차순을 구하려고 그러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요 리버스를 오름차순 소트를 한 다음에 리버스를 해버리면 내림차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배열 안에 있는 값을 정렬하실 때 여러분들이 직접 포문 같은 거 조건문 if문 사용해서요 값을 서로 바꾸고 정렬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셔가지고 직접 만드실 수가 있는데 얘는 배열 객체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소트나 리버스 쓰시면 오름차순 정렬이든 내림차순 정렬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리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 102페이지의 소스부터는요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에서 F12번 단축키입니다.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열어 가지고요 콘솔 창을 눌러서 이렇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 조금 번거롭게 돼 있죠.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브라우저에 콘솔 창 브라우저에 이제 이렇게 개발자 도구 들어가서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봐라. 그런 의도로 지금 이제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F12번 이 토글 메뉴입니다. 그냥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온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예제 한번 볼게요. 103페이지에 자, 103페이지에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것도 Alt LO 해서 실행해 보면 내용창이 아무것도 안 떠요. 잘못됐네.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코드를 보셔야죠. 코드에 보시면 다큐먼트 객체에 write 메소드 없잖아요. 그죠? 요 내용창에 출력할 때는 document.write 썼죠. 그거 명령이 없어요. 콘솔 대신에 이제 console.log 콘솔 객체에 로그 메소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결과 확인하실 때 브라우저 창에서 개발자 도구 F12번을 누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탭이 여러 개가 있는데 콘솔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걸 누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그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는요. 열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자, 그래서 이 코드하고 개발자 도구 쪽에 콘솔 창하고 같이 열어서 좀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린 ARR, 그린 어레이죠. 그린 어레이라는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교대, 방배, 강남, 그다음에 옐로우 어레이, 미금, 정자, 수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 세 개의 값을 가지는 배열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그린, 요거 이제 배열 객체죠. 배열 객체. 그린.splice 스플라이스 설명의 101페이지에 어떻게 됐습니까? 스플라이스는요
이제 슬라이스 밑에 보시면 스플라이스 있습니다. 배열 객체의 지정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 구간에 새 데이터를 삽입한다. 얘는 기능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삭제하는 기능과 값을 삽입하는 기능이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보면 좀 길죠. 배열 객체의 지정 데이터를 삭제한 다음에 그 구간에 삭제된 그 구간에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한다. 삭제와 삽입을 동시에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메소드가 스플라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스플라이스 자 보면 자 여기 스플라이스에 2,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앞에 있는 게 여기 이제 인덱스고요. 인덱스. 예. 그 다음에 요게 있는 게 이제 개수, 삭제할 개수. 그래서 그린 어레이에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가 있어요. 그러면 요 2번 인덱스 일단은 여기 있는 놈을 삭제한다는 거죠. 요 놈을 삭제하는데 몇 개 삭제해? 하나만 삭제한다는 거죠. 요거 하나만. 예, 1. 그죠? 2번 인덱스 위치에 하나의 요소를 삭제를 하고 요 삭제된 요 위치에다가 색상을 좀 바꿔 가지고요. 요 위치에다가 서초와 역삼 요 두 개를 요 삭제된 위치에다가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요 서초는 2번 인덱스, 역삼은 3번 인덱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삭제 후 삭제된 위치에다가 뒤에 나열된 값들을 이게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요 삭제된 위치에다가 차례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서초 집어넣고 역삼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진 결과값을 요 어레이 그 그린 어레이에 이제 적용을 이제 시켜 놓은 건데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린 어레이 값을 배열 값을 console.log 메소드 사용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교대 0번 인덱스 교대 그죠? 1번 인덱스 방배 그죠? 그다음 원래 여기 강남 있었잖아요. 얘가 삭제가 됐죠. 2번 인덱스 강남 못 써줬고 대신에 서초가 2번 인덱스 그 다음에 역삼이 3번 인덱스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삭제와 삽입을 동시에 하는 스플라이스 그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는 자 옐로우 자 밑에 있는 요 배열인데 좀 지우고 자 옐로우에 팝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했어요. 자 101페이지에 팝 한번 메소드 보시면 팝은 배열에 저장된 내용 데이터 중에 마지막 인덱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한다 되어 있죠. 이게 자 팝이라는 거는 배열의 마지막 거를 여기 자 팝 해서 옐로우 어레이의 마지막 이게 0번, 1번, 2번이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요거를 이제 삭제를 한다 하나요. 얘를 삭제를 한다는 거예요. 팝하면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끄집어내는 삭제되는 놈은 어디에 대입한다? 데이터 1에다가 대입한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쉬프트 나오죠, 쉬프트. 자, 요 쉬프트. 자, 쉬프트는 101페이지 쉬프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열 객체에 저장된 데이터 중 첫 번째 인덱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한다 되어 있죠. 자, 팝은 제일 뒤에 있는 요소를 끄집어내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끄집어내니까 얘가 사라지죠. 쉬프트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 앞에 있는 거, 요 요소를 끄집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끄집어내니까 앞에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쉬프트는 앞에서 끄집어내는 거고요. 요소를. 팝은 배열의 뒤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낸 자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데이터 1과 데이터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요거 이제 확인해 보면 요 배열에는 정자라고 하는 요 놈만 남아 있겠죠. 수선은 데이터 1에 미검은 데이터 2에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팝이나 시프트로 읽어낸 거, 끄집어낸 거는 배열에서 사라집니다. 각각 데이터 1과 데이터 1이 이제 대입이 되고, 예, 배열에는 정자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옐로우 어레이, 자, 요 옐로우 어레이, 요 지금 정자밖에 없는데 여기에 푸시, 자, 푸시는 뭐라고 됐습니까? 푸시는 예, 팝 밑에 보시면 푸시 뉴 데이터를, 자, 푸시 매개 변수 값을 넣는데 배열 객체의 마지막 인덱스에 새 데이터를 삽입한다 돼 있죠. 자, 요 푸시는, 자, 데이터 2를 집어넣는데 데이터 2가 뭐예요? 자, 요 수서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죠? 미금이 데이터 2에 들어갔습니다. 미금. 그러면 요 미금을 푸시, 예, 푸시 여기 이제 뒤에다가, 예, 집어넣는 거죠. 예. 푸시는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 미금을 집어넣는 거죠. 미금. 그리고, 예, 이제 콘솔.로그 해가지고 출력을 해보면은, 예, 실제 이제 미금이 여기 이제 뒤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언시프트가 있는데, 언시프트는, 자, 그 이제 설명해 보면 시프트 반대죠. 시프트는 제일 배열의 앞에서 요소를 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낸 거는 없어지는 건데, 언시프트는 배열의 제일 앞에다가, 예, 그 요소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객체의 가장 앞에 인덱스에 새 데이터를 삽입하면 돼 있죠. 그러니까 새 데이터를 데이터 1로 줬습니다. 여기 이제 수서죠, 수서. 그래서 여기는, 예, 수서를 집어넣고 있죠, 수서. 예. 그런 다음에 이제 console.log 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요 보시면은 제일 앞에 0번 인덱스에는 수서가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정자, 요거 이제 2번 인덱스에는 여기 이제 미금을 집어넣었죠. 예. 미금 이렇게 이제 값이 들어 있습니다. 인덱스 사용해서 단순히 값을 읽어오는 거하고요, 끄집어내는 거하고 다릅니다. 끄집어내고 집어넣고 하는 거는, 예, 뒤에서 이렇게 이제 값 끄집어내는 건 팝, 그죠? 뒤에 값을 집어넣는 거는 푸시, 팝과 푸시가 한 쌍이고요. 앞에 배열 앞에다가 값을, 예, 이제 끄집어내는 거는 시프트. 또 집어넣는 거는 앞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언시프트. 이게 이제 한 쌍입니다. 시프트와 언시프트.